아마 이제 중계를 하면서 상황을 보다 보면 앞서 T6하고 지금 하는 T7하고 한 그룹 차이인데 약간의 경기를 하는 경기력에서는 동호인 여러분들도 차이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하추 핑퐁의 첫 번째 주자 전혜선 선수를 필두로 박윤희, 박정현 선수가 순서대로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전혜선 선수가 패널더죠. 천영 선수는 쉐이크핸드 네. 정상적인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앞서 T6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1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자, 두 선수 첫 경기를 어떻게 또 테이프를 끝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전혜선 선수와 천현숙 선수의 맞대결로 펼쳐지는 양 팀의 첫 번째 게임입니다. 포인트 대각선. 자, 두 선수 다 첫 포인트 따가는 걸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거든요. 네. 서브권부터 포핸드 쪽으로 조금 길다 하니까 스매시에서 멋진 득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핸드 대각선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자, 포핸드에 대한 부분이 쉐이크핸드로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핸드에서 커트를 할 때는 약간 얌전하게 태권공을 보내주거든요. 네. 포핸드 오면은 자세가 확 바뀝니다. 점수로 한 차례씩 주고받았고요. 자, 우리 이제 천영 선수 입장에서는 자, 지금도 백핸드에서 커트를 보낼 때는 얌전하게 보내는데 포핸드에서 공이 오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독수리가 닭을 채가듯이 상당히 빠른 동작을 가지고 점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쉐이크핸드로서 포핸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천영 선수입니다. 점수 5대2. 포핸드 전환 짧았습니다. 3구 공략 성공. 자, 우리 전혜선 선수는 페널드의 전형 상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포핸드 직선 공략 성공. 자, 페널드는 어찌됐든 백핸드 쪽보다 포핸드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백핸드 쪽에서는 안전하게 주고 포핸드에서 강력하게 돌아서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모자랐죠. 조금 더 돌았어야 되는데 몸 쪽으로 전혜선 선수가 공을 주다 보니까 전혜선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덜 돌았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자리를 잡아 있을 때 패널들을 가진 포핸드의 공격이 날카롭거든요. 멋진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펜홀더 선수들은 포핸드에서와 백핸드에서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 선수들은 공을 탑스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크게 치지 않고 거의 스매시와 탑스핀의 중간 정도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를 열고 오른발이 열려 있어야 페널드에서 포핸드에 대해서 공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9대8 한 점 차. 자, 우리 게임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면서 우리 전혜선 선수가 아직은 페널드로 포핸드에 대한 본인 범실이 좀 많아서 10대8로 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게임을 천현숙 선수가 따냈습니다. 11대8로 기선제압에 성공하고 있는 정승원의 천현숙 선수. 그렇습니다. 천현 선수는 나름대로 포핸드에 대한 초반에 공격을 했던 것과 달리 후반전에 가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갔거든요. 반면에 전혜선 선수는 나름대로 패널들을 가지고 파회전을 두고 회전 서비스에서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득점 확률이 50%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본인 범실로 11대8로 첫 경기를 잘 치고 제일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역시나 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범실을 줄이는 쪽이 승리의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탁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진리가 탁구는 한 번 더 넘기면 이긴다고 그럽니다. 근데 맞는 얘기 같아요.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캐스터가 말씀하셨듯이 범실이 얼마만큼, 특히 쉬운 범실, 뭐 어려운 거를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은 상대가 잘 쳤으니까 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본인 나름대로 손쉬운 범실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조금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항목이겠죠. 1대1 한 점씩 주고받은 두 선수. 자, 포인트 3구 공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일 경기 앞에서도 천현 선수가 점수를 따낼 때 전혜선 선수가 포핸드로 회전 서브를 써서 오른쪽으로 길게 가는 공에 대해서 전부 다 먼저 공략을 했거든요. 네. 지금처럼 백핸드 쪽으로 서브권을 가지고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나름대로는 본인이 포핸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상대 포핸드 쪽으로 자꾸 회전을 하다 보니까 다시 디펜스가 오기 전에 공격력을 맞아서 내게 할 게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1게임, 제1게임에서도 11대 8로 점수를 내주게 된 그런 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엣지 맞고 나가면서 동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에 천현 선수는 나름대로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서브도 좀 변화도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포인트를 좀 잘 찾아왔습니다. 예. 자, 이제 전혜선 선수가 포핸드로 길게 줬던 거 많이 맞다 보니까 백핸드 상황으로 많이 치는데 이번엔 전혜선 선수가 기다렸죠. 네. 백핸드를 주고 포핸드 쪽으로 오면 찬스하겠다 그랬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와가지고 득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인트 전환을 해봤지만 짧았습니다. 천현 선수도 상당히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거든요. 조금 찬스다 하면 상당히 잘하는데, 자, 이 백핸드 회전 서비스는 상당히 좋거든요. 네. 계속해서 지금 4개를 넣는데 3개를 득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본인이 계속해서 그쪽 부분을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덧 한 점 차이로 좁혀진 두 선수 간의 거리이고요. 다시 한번 서브 이어가는 전혜선 선수. 길었어요. 자, 이건 포핸드는 너무 주춤주춤했거든요. 본인이 상대의 서브권을 백쪽으로 잘 몰았고요. 본인 오른쪽으로 왔는데 조금 더 돌아서야 됐었는데 움직임이 조금 낮아서 약간 손이 덜 가고 말았습니다. 네. 랠리 전환. 자, 포핸드 전환에 먼저 성공한 천현석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자, 천현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멋지게 랠리에서 공격을 해서 본인이 이겼거든요. 자, 이 회전 서비스 계속해서 지금 물론 패널 들어가서 쇼트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네. 각을 대각선으로 잡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포핸드 쪽으로 주다 보니까 라켓이 좀 열리고 좀 길어서 계속해서 범실을 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3구 공략 전혜선. 자, 이게 지금까지 점수 포인트를 따가는 전혜선 선수의 주 득점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범실을 본인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첫 경기와 두 번째 게임이 갈라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떴어요. 자, 놓치지 않고 지금은 스매시로 마무리. 본인이 서브를 넣는데 상대방이 내가는 회전을 넣었지만 상대방이 회전을 죽여서 커트볼로 오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덜 돼서 띄워주고 말았거든요. 네. 자, 이런 서브 상당히 날카롭게 강한 회전이 걸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천현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서브를 자 6개째 성공을 하거든요. 네. 10점 중에 서브권으로 6점을 따왔습니다. 대단한 성공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포인트까지. 전현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서브니까 여기서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듀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빗맞습니다. 이건 완전 찬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왔는데요. 이건 너무 아쉬움이 많은 겁니다. 네. 몸에 좀 힘이 들어갔을까요? 그러면서 천현숙 선수가 두 게임을 연속해서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9대 10에서 아쉬움이 너무 많은 전현 선수거든요. 본인이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회전회에서 포핸드 쪽에 완전 찬스가 왔거든요. 9점을 딸 때 완전히 찬스를 했어요. 마찬가지 마지막은 더 좋은 찬스였는데 네. 그거를 어이없이 범실을 하고 11대 9로 두 번째 게임도 내주고 말았습니다. 3구 공략하기에 딱 첫
적절한 높이와 위치로 공이 날아왔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갔었던 건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0대 그룹 몰려 있다 보니까 꼭 이겨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에서 약간 늦어서 11대 그룹 아쉽게 듀스를 가지 못하고 두 번째 게임도 내줬습니다. 네, 전혜선 선수의 서비스로 세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네트에 걸리면서 첫 포인트 전혜선. 약간 이제 자신감 있게 스윙이 좀 나가야 되는데 2대 0으로 지고 있고 앞서서 11대 9로 경기를 내줄 때도 범실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픔으로 옵니다. 자, 지금 서브는 계속해서 앞서 첫 게임, 두 번째 게임에서 6개가 범실이었거든요. 네, 포핸드에 대해 백핸드 서브에 대한 부분을 전혜 선수가 더 많이 안정적인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2대 2에서 이어지고 있는 세 번째 게임. 전혜선 선수가 러버를 체크해보고 서브 이어집니다. 자, 3구가 또 한 번 짧아요. 일단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경기는 이어는 지고 있는데 이 마무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또 엣지까지 행운을 또 전현 선수한테는 줘서 4대 2로 게임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3구. 자, 천현숙 선수는 놓치지 않는군요. 천현 선수는 서브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백핸드뿐만 아니라 포핸드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상황으로 득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또 한 번의 서브 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백핸드에서는 거의 9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포핸드가 길게 떨어지면서 6대 3. 자, 지금은 천현 선수가 조금 욕심을 부려봤지 포핸드에 조금 짧아온 거를 몸이 들 들어오면서도 공격을 해봤는데 범실이었습니다. 네. 렛. 또 한 번 3구 공략으로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천영 선수는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2점 아니면 1점을 꼭 따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경기를 편안하게 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핸드 서브가 정말 위력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90%의 확률을 가지고 백핸드 서브를 놓고 있습니다. 3구. 자, 조금 더 돌아섰으면 좋으련만 공도 천천히 왔거든요. 예. 단지 본인 몸으로 좀 붙었을 뿐인데 그 부분을 좀 안전하게 잡아서 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네트를 타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스윙 나가는 부분이 공에 대해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스윙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네. 범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감이 물이 오른 천현숙 선수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세 번째 게임 11대 4로 게임 스코어 3대 0. 천현숙 선수가 정승원 팀의 기분 좋은 첫 번째 승리를 안겼습니다. 제일 매치 전혜선 천영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1, 2게임을 박빙으로 갔거든요. 가면서 천영 선수의 백핸드 서브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게임에 가서는 전혜선 선수 입장에서는 의욕을 조금 잃었고요. 본인 스윙이 잘 나가지 않다 보니까 4점에 묶이고 세 번째 게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혹시나 본인이 잘하는 어떤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자,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게임. 아무래도 하추핑퐁의 윤숙정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기일 텐데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3게임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되느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고 반면에 윤숙정 선수는 앞서서 천현숙 선수가 3대 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비교적 좀 홀가분하게 또 자신감을 갖고 들어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윤수정 선수 입장에서는 우리 앞 선수가 1대 0으로 한 매치를 잡아줬기 때문에 마음은 편한데 앞서서 저희들이 중계를 했던 걸 보면은
첫 번째 경기하고 두 번째 경기를 내주고 역전을 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징검다리를 역할을 해야 되는 윤숙정 선수 입장에서도 뒤에 우리 동료까지 넘겨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끝내서 2대0으로 끝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은 똑같이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게임은 두 선수 모두 쉐이크 핸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첫 번째 게임과는 또 다른 양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연습하는 부분이 상당히 두 선수 다 안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카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길게 나오는 포핸드를 공격을 해보는 부분도 약간 편안한 부분으로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경기를 앞두고 두 선수가 바이어와 대화를 나눴고요. 이제 러버의 종류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생활체육에서도 러버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경기하기 전에 상대 팀한테 러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러버는 이렇다, 뭐 핀플이다, 아니면 이질성 변화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보여주느라고 요즘에는 약간 페어플레이가 많은, 예전에는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네. 요즘에는 이제는 오픈해서 매직이 아닌 기술로서 경기를 하는 부분으로 동호인들도 전부 돌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정정당당히 경기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두 선수가 한 점씩 나눠 가진 채 첫 게임을 시작합니다. 랠리 이어지는데요. 길었습니다. 자, 우리 박연희 선수는 커트가 상당히 안정되게 가고 있거든요. 아직 이제 이렇다 할 공격은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자, 지금도 커트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윤숙정 선수 입장에서 탑스피는 할까 말까 했는데 주춤했거든요. 네. 나름대로 두 번 다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앞에 전혜선 선수와 마찬가지로 우리 박윤희 선수도 하체 핑퐁은 서브권에 대한 기본기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떴어요. 3구 공략 성공. 자, 반면에 윤수정 선수 나름대로 백핸드 회전 서브를 가지고 포핸드 탑스핀을 해서 공격력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구를 노려봤지만 살짝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윤희 선수의 커트 양이 좀 많았는데 미처 예측이 조금 덜 됐죠. 천천히 나오세요. 바이어가 천천히 진행해달라 한 차례 요청을 했고요.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일단은 심판 입장에서 엄파이어가 콜을 하고 스카브드를 넘겨야 되는데 콜하기도 전에, 스카브드 넘기기 전에 바로 들어와 상을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상을 하니까 좀 천천히 해주십사, 이렇게 이제 심판이 조금 안내를 했습니다. 네. 자, 잠시 옆코트에서 공이 넘어와서 경기가 중단이 됐고요. 8대3 상황에서 박윤희 선수의 서브 게임으로 윤숙정 선수의 서브 게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점수 포인트가 많이 벌어졌죠. 예. 자, 지금은 박윤 선수가 나름대로 회전 서비스를 넣고 본인이 포핸드를 하려고 했는데 윤수정 선수가 먼저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길어져서 득점이 되었습니다. 렛. 점수 8대5. 네. 또 한 번 렛이었고요. 네. 자, 우리 박윤희 선수는 백핸드 서브를 주로 넣는데 여러 가지 변화를 하거든. 살짝 너클로, 아니면 길게 회전으로 본인 나름대로 서브를 넣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작전을 가지고 갑니다. 그 부분이 이제는 아직은 레벨이 아직 낮다 보니까 그 성공률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죠. 네, 어느덧 벌어졌던 점수 차이가 한 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윤희 선수의 범실 2점, 윤수정 선수의 공격 1점, 석점을 벌써 따라왔습니다. 자, 이런 아쉬움은 포핸드에서 탑스핀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주춤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넣어달라는 엄파이어의 요청이 있었고요. 9대8에서 이어집니다. 포핸드 전환 걸렸습니다. 게임 포인트 윤숙정. 박윤희 선수. 백핸드 걸립니다.
첫 게임은 11대 8로 박윤희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라켓 올려놓고요. 자, 앞선 첫 번째 게임에서 이어졌던 3대 0의 흐름을 일단 한번 끊고 가는 박윤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1게임에서 박윤희 선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가지고 갔고요. 반면에 윤수정 선수는 나름대로 회전 서비스에서 공격을 좀 해봤는데 문제는 윤수정 선수가 포핸드에서 커트하는 부분이 범실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네. 회전으로 나올 때 좀 짧아진 부분에 대해서 포핸드 일단은 커트를 한번 주고 다음을 기다려야 되는데 박윤희 선수의 커트 양이 많은 부분에서 공이 짧게 가는 부분을 계속해서 실점을 몇 개 하다 보니까 11대 8로 1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게임 두 번째 게임으로 이어집니다. 자, 짧게 주고받는데요. 포핸드 전환 길었습니다. 지금은 박윤희 선수가 영리한 플레이를 했거든요. 예. 계속 커트를 하다가 상대 커트 양이 좀 적어지자 백핸드를 살짝 걷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곧바로 포핸드 공격. 자,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박윤희 선수가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요. 공격력에서는 윤수정 선수가 좀 나은데 앞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이놈의 범실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어이없는 범실 때문에 잘 치고 계속해서 실점을 해서 경기를 내주고 맙니다. 네. 오늘도 4대 0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박윤희 선수가 영리하게 서브를 넣었거든요. 너클이기는 하지만 커트향이 하나도 없지만 짧게 넣어서 상대가 포핸드를 치는 실수를 유도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냥 올라오면 본인이 하겠다는 상황인데 본인이 하기도 전에 상대가 고맙게 범실을 해줍니다. 네. 자, 옆에 엣지를 타고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자, 뭐 엣지도 실력의 일부분입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나름대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에는 동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꼭 하고 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도 이제 동호인들도 그런 예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내놓고 그렇게 자랑할 만큼 그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엣지가 아니었고요. 5대 3으로 2점 차가 됐습니다. 넷. 자, 우리 이제 뭐 생활탁구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죠. 경기를 하는 도중에 네. 옆 테이블에서 계속해서 다른 경기를 하다 보니까 공이 넘어와서 잠시 멈추곤 합니다. 자, 3구 공략. 이번엔 윤숙정 선수가 마음을 먹고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윤수영 선수가 본인 나름대로 서브권을 가지고 특히 백핸드 서브를 넣고 나서 포핸드에서 스매싱하는 부분은 상당히 득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 포핸드에서 커트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한다면 상당히 좀 편안하게 지금도 멋진 공격을 했습니다. 자, 랠리가 이어졌는데 랠리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조금 더 윤숙정 선수의 공격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박은혜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죠. 완전 찬스, 본인이 서브 원하는 대로 넣었고요. 원하는 대로 왔거든요. 네. 여기에서 그 대각선 길게 찔러봤던 공격이 통했습니다. 자, 이번은 박인희 선수 포핸드 쪽으로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발이 따라가 이긴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윤수현 선수가 찬스볼로 했는데 박인희 선수가 기다렸습니다. 멋진 브로킹 한번 볼까요? 자, 각도만 잡아서 대각선으로 멋진 득점을 했습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윤수현 선수 입장에서는 들어갔겠거니 해서 다음 동작을 취했거든요. 근데 이미 공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윤수정 선수의 포핸드 깊숙한 곳으로 디펜스가 돼서 멋진 득점을 했습니다. 7대 6 한 점 차 윤숙정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3구 짧았어요. 박윤희 선수의 커트 양이 좀 많았는 것도 계산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이번엔 상대 서브가 길게 들어왔는데 좀 곧바로 공격을 시도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먼저 포인트와 지금 포인트는 반대가 됐거든요. 하나는 커트 양이 많았고 하나는 커트 양이 없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2점을 실점을 했고 이제 박윤희 선수가 범실에서 9대 7 2점 차이. 본인 서브권 중요합니다. 랠리 이어집니다. 포핸드 전환.
포인트 싸움 그리고 승리하는 박윤희 선수입니다. 자, 네트의 행운이 박윤희 선수 쪽으로 기웁니다. 서브 회전 많이 들어갔고요. 하지만 박윤희 선수가 또 한 번 승리해냈습니다. 자, 10대 7에서 마지막 포인트는 올려놓으시고. 박윤희 선수 입장에서 감각적이었거든요. 네. 두 번을 디펜스를 하고 나서 마지막 오는 공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냥 순간적으로 자, 한번 볼까요? 자, 순간적으로 오는 볼에 라켓을 대면서 어깨만 회전한 부분이 대각선으로 멋지게 디펜스가 돼서 마지막 포인트 11점을 가져갔습니다.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공을 때려내면서 멋지게 두 번째 게임까지 가져오게 된 박윤희 선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첫 번째 게임에서 몰려 있었던 기세를 본인들의 쪽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 하추 핑퐁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윤희, 윤숙정 선수의 1, 2게임을 보면 두 선수가 기량의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네. 박윤희 선수는 커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윤숙정 선수의 범실을 좀 끌어내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윤숙정 선수는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공격력도 좋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 박윤희 선수가 안정 모드로 가는 부분에서 찬스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실을 좀 줄인다 하면 점수 포인트에 대해서 윤숙정 선수도 나름대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묘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3구. 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참 너무 아쉬워요. 본인 서브 넣고 공이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요. 약간 짧은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자, 서폴트가 나오면서 3대 2가 됐습니다. 그러나 범실이 되고 말았죠. 야, 여기에서는 리시브가 길었어요. 세리얼. 자, 3대2에 4대2 가는 거와 3대3이 차이가 많거든요. 박윤희 선수는 나름대로 안정 모드를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백핸드 대각선 절묘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윤숙전 선수 입장에서는 박윤희 선수의 포핸드 쪽으로 가는 커트에 대해서 본인이 공략을 잘 못하고 있어요. 회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괜찮은데요. 네. 백핸드에 대한 포핸드에 대해서 커트공이 가는 공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해서 득점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핸드 전환. 자, 너무 아쉽죠. 지금 윤숙정 선수 입장에서는 짧게 끊어치는 부분도 좋긴 하지만 본인 나름대로 조금의 스윙이 좀 돼야 되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포핸드 맞대결이었는데 윤숙정 선수의 스트로크가 조금 길게 떨어집니다. 박윤희 선수 입장에서는 간간히 포핸드 공격을 하는데 성공률이 좋아요. 하다 보니까 백핸드에서 커트향을 가지고 조절을 하다가 포핸드 간간히온 한 점씩 하다 보니까 점수를 앞서가고는 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본인이 생각했던 3구 공략의 그림이 만들어졌던 윤숙정 선수였고요. 백핸드 서브. 자, 하나 전에 스매시를 맞다 보니까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공이 좀 짧았죠. 네.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박윤희 선수는 본인 서브권을 넣고 서브를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산을 반드시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성공률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손쉽게 너무 칭찬을 했나요? 서브 범실을 2개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이런 칭찬을 하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참 묘한 것 같아요. 백핸드 맞대결. 포핸드 전환. 대각선 하지만 받아냅니다. 박윤희. 자, 윤숙정 선수의 스매시가 좀 약하거든요. 네. 코스도 박윤희 선수의 포핸드 길목에 갖다 주다 보니까 번번이 역습을 받아서 실점을 하고 맙니다. 박윤희 선수가 상대의 저 포핸드 드라이브에 대한 대응 능력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반면에 또 이런 부분들이 곧바로 아쉬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박윤희 선수가 백커트는 좋은데 백스매시나 백프로킹에 대해서 또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지금처럼 서브권도 상당히 좋아서 다운을 하는 부분에 또 득점을 가지고 있는데 간간히 서브 범실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기야 모든 게 다 되면 혼자 1등 하겠죠. 네. 자, 백핸드 랠리 끝에 이제 매치 포인트에 도달한 박윤희 선수입니다. 10대 8. 떴어요. 회전이 강하게 걸렸던 공이었는데 결국 컨택이 되지 않으면서 세 번째 게임도 박윤희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윤희 윤숙정 선수 두 번째 매치는 나름대로 박윤희 선수의 백
커트가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윤숙전 선수가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회전에 의한 공격에서 범실을 유도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근소한 차이를 가져서 8점, 7점, 8점으로 세 번째 세 게임을 모두 다 가져가서 매치수가 1대1이 되어 있습니다. 양 팀이 3대0 게임을 한 차례씩 나눠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매치 스코어 1대1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승자를 겨룰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매치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앞서 T6하고 달리 T7 경기는 제1경기 3대0으로 가는 쪽, 제2경기 3대0으로 반대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두 게임 모두 다 박진감 있게 경기가 됐거든요. 네. 공격력도 좋았던, 특히 공격력이 좋았던 선수들이 범실을 하는 부분이고 디펜스를 안정적으로 했던 부분, 앞서 캐스터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듯이 범실을 누가 줄이느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승리로 모든 경기를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함현주 선수와 박정현 선수의 맞대결로 이번 세 번째 게임이 이어질 텐데, 앞서서는 한 선수가 세 게임을 모두 가져가는 흐름이 이어졌다면 이번 세 번째 게임에서는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도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부분이 공소리 중에 우리 함현주 선수는 지금 뒤쪽 러버가 백러버 쪽이 색깔도 녹색인데요. 네. 이제 동호인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검정색에 빨간색만 모두 다 사용을 했는데, 역시 한쪽은 검정색인데 연두색 러버를 붙여가지고 나왔어요. 예. 지금 국제연맹에서 작년부터 약간의 변화를 주고 조금의 컬러풀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쪽은 반드시 검정, 나머지 한쪽은 네 종류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어떤 색깔들인가요? 분홍색, 초록색, 연두색, 빨간색, 이렇게 네 종류를 색깔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대신에 반대쪽에는 반드시 검정색, 한쪽만은 검정색으로 하고 그 전에 빨강색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가지 색깔을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간간히 녹색이나 또 핑크색, 분홍색이죠. 빨간색이 아닌 분홍색 러버를 붙인 러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특별한 재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색깔만 다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될까요? 미디어 때문에 색깔에 대한 부분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대회를 하는데 생활체육 대회도 모든 러버에 대한 부분은 국제탁구연맹에 1년에 2차례씩 공인하는 러버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앞서 캐스트에서 말씀하셨듯이 재질이나 이런 부분은 동일하고요. 동일하게 공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색깔만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컬러풀하게 조금 해놨습니다. 어찌 보면 선수 여러분들의 동향대로 생각합니다. 대신에 라켓에 대해서는 규격이 없습니다. 예. 단 나무가 85%로 균일하게 평평해야 된다, 이런 조항만 있어서 라켓에 대한 부분은 어느 상황 보면은 육각형, 팔각형 라켓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권총 라켓이라 그래서 그립 잡는 부분이 변형되어 있는 라켓도 나오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러버는 반드시 국제연맹의 공인을 받은 러버를 사용해야 됩니다. 박정현 선수의 서브로 출발하는 양 팀의 세 번째 매치입니다. 자, 우리 박윤희 선수가 칭찬할 때마다 서브 및 범실을 해가지고 웃었는데요. 우리 또 박정현 선수 시작하자마자 범실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백핸드 랠리 길어지는데, 자, 양 선수 두 선수 다 백러버가 우리말로 일반 러버 민나바가 아닙니다. 변화가 많은 러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선수가 서로 동일하게 알고는 있지만 내가 칠 때하고 상대가 같이 했을 때는 좀 다르거든요. 자, 지금 우리 함현주 선수가 계속 이렇게 실점을 하는 부분이, 본인이 백러버 속에 이질성 러버를 쓰면서도 네. 상대가 이질성 러버를 쓴 거에 대해서 돌아오면 본인이 약간 범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야, 네가 쓰는 나바인데 왜 못해,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내가 준 공, 상대방이 민나바로 준 공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질성 러버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는데, 또다시 이질성 러버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잘 적응이 안 돼요. 지금도 우리 박정현 선수도 범실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관장님들, 야 네가 쓰는 놈은 왜 몰라?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두 선수 지금 약간 바운드 소리도 약간 다르죠. 약간 통통 소리가 나는 부분인데 보니까 뒤로버 두 선수 다. 그래서 앞서 선수들이 했던 스타일하고는 달리 백핸드에서 치지 않고 되는 부분인데 어떤 때는 치고 어떤 때는 놓고 나가는 공이 자세히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동호인들이 어떻게 보면 저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하이부스들은 이질성 러버를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처음에 배우는 부분에서 저런 기술을, 저런 러버에 대한 성질을 배우기까지는 너무 어려움이 있고 난제가 있으니 예. 지방에서는 러버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러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게임은 박정현 선수가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참 어이가 없는 상황. 지금 하면 선수도 들어오면서 자기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제 허탈한 그런 웃음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도 이질성 러버를, 백러버를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이죠? 저렇게 돌기가 네, 나와 돌기가 있는. 돼 있는데 일반 핀플이 아니고 약간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이제 녹색 러버 지금 이제 함현주 선수 상황 가는데 박정현 선수는 검정 라바, 백 라바 쪽에가 핀플로 됐고 지금 함현주 선수도 이질성인데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점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쭉 앞서가가지고 랠리가 되지 않고 박정현 선수가 2점으로 쉽게 제1게임을 가져갔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도 박정현 선수가 첫 포인트 따냈고요. 한 포인트씩 주고 받은 양 선수입니다. 자, 아무래도 첫 번째 게임에서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함현주 선수의 지금 이 게임 초반이 소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정현 선수보다 백핸드에서 이질성 러버를 구사를 하는 시기가 아직은 연차가 함현주 선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순간 한 번, 내가 서브를 넣을 때 한 번, 아니면 리시버를 할 때 한 번 정도는 되는데 다시 되돌아오는 3구, 5구나 2구, 4구가 됐을 때는 그 변화에 대해서 박정현 선수의 공에 계속해서 실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몸쪽으로 길게 찔렀고 이 공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질러버를 가지고 상황을 하는 부분은 서브를 넣고 본인이 오는 공에 대해서 3구에서 공격을 하는 부분인데 함현주 선수는 아직 그게 익숙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계속 디펜스를 하다 보니까 박정현 선수한테 공격을 좀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함현주 선수가 서브 포인트로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박정현 선수는 랠리가 살짝 되면 포핸드가 열리면 포핸드에서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계속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함현주 선수도 왼쪽에만 의존해가지고는 승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왼쪽으로 주지만 않거든요. 뭐 지금처럼 백핸드로 계속 와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면서 포핸드 쪽으로 공을 갈라줬을 때도 본인이 공략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아직은 함현주 선수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함현주 선수가 한 점 앞서 있는 상황 7대 6에서 이어집니다. 자, 이제는 아까 벤치에서 어떤 작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함현주 선수 입장에서 서브에 대한 부분도 너클로 아니면 파회전으로 상황을 했다가 이제는 커트 서비스를 넣으면서 박정현 선수 살짝씩 흔들어서 현재 지금 7대 8로 8대 8로 언제 동일하게 가고는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1점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두 개 서브가 상당히 함현주 선수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엣지 맞고 나갑니다. 자, 지금도 본인이 화해전 서비스를 넣었을 때 왔을 때 화핸드에서 탑스핀이나 아니면 스트라 카운트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커트볼을 가지고 하는 점수는 지금 다 따고 있거든요. 예. 자, 박정현 선수는 어떻게 해서 점수를 딸까 한번 볼까요? 포핸드 대각선 들어옵니다. 자, 박정현 선수는 지금 손쉽게 하는 부분이 서브를 넣어서 백핸드로 오지 않고 포핸드로 오면
가볍게 포핸드로 탑스핀 아니면 스트로크 카운트로 해가지고 득점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씩 앞서가고 있습니다. 포핸드 높게 뜬 공 자, 그리고 이런 스매시로 부분이죠. 마무리했습니다. 자, 앞서서 박정현 선수와 함현주 선수가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할 때 공략하는 방법이 다른 부분이, 함현주 선수는 본인이 서브를 넣고 포핸드 쪽으로 오면 공략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랠리를 하다 보니까 몰리다 보니까, 박정현 선수는 포핸드 오면 가볍게 탑스핀이든 아니면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자기 서브권을 가지고 점수를 따는데 용이라고, 상대가 함현주 선수가 포핸드 공격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맘 놓고 포핸드로 공을 갈라주고 본인 걸 찾아가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8대8 될 때만 해도 함현주 선수가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잘 가고 앞서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넘기지 못하고 11대9로 두 번째 게임도 박정현 선수한테 11대9로 내줬습니다. 2대0으로 앞서 있는 박정현 선수의 세 번째 게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 공략을 하는데 함현주 선수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본인이 포핸드가 약하다 그러면 박정현 선수의 포핸드로 공을 줘서는 본인이 계속 실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백핸드 쪽으로 계속 공략을 하면서 어떤 찬스를 찾아야 함현주 선수 입장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함현주 선수는 이 포핸드가 아닌 백핸드만을 거의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오른 어깨가 무조건 계속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포핸드에 대해서는 오른쪽 어깨가 열려 있지 않으면 포핸드에 장애가 와 있는데, 더더군다나 왼쪽을 이질라바를 쓰는 선수들은 전부 다 오른발이 먼저 들어와서 브로킹을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박정현 선수처럼 포핸드가 상황이 오면 바로 열릴 수 있도록 이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우리 함현주 선수가 이질 러버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거기까지 나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박정현 선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대 포사이드 쪽으로 공을 뿌리고 있고요. 3대3에서 이어지는 함현주 선수의 서브. 자, 서브에서 한 포인트씩 주고받은 양 선수. 포핸드. 자, 확실히 계속해서 포사이드 쪽으로 박정현 선수는 공략을 하고 있고 그 공략이 주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몸 쪽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오면 살짝 오른쪽 발과 오른쪽 어깨를 열어서 가볍게 포핸드를 함현주 선수의 포핸드 쪽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미처 함현주 선수 입장에서는 포핸드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손쉬운 득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6대4 2점 앞서 있는 박정현. 포핸드 전환. 네, 아무래도 이 포사이드 쪽에 계속해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박정현 선수는 집요하게 그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현주 선수가 오른쪽 주는 것을 기다리면 본인 점수가 되거든요. 네. 너무 손쉬운 점수를 자꾸 주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8대4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느덧 더블 스코어로 벌어진 세 번째 게임.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백핸드가 살짝 떴습니다. 백핸드 맞대결. 짧아요. 자, 대응하기 쉽지 않았던. 더군다나 핀폴로 된 공이 앞으로 전진은 잘 안 하거든요. 네. 공이 오다가 통상적으로 공이 안 오고 섰어 이런 부분인데 네트 가까이 하다 보니까 멀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백핸드 대결 이어지는데 맞지 않고 나갔습니다. 9대6 석점 차. 자기 서브권을 가지고 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함현주 선수입니다. 레트. 함현주 선수의 서브. 이번에는 백핸드로 상대 몸쪽으로 한번 찔러봤던 함현주 선수의 공략이 주요했고요. 매치 포인트에 도달하고 있는 박정현 선수입니다. 백핸드 맞대결, 포핸드 전환. 다시 한번 경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박정현 선수입니다. 11대7로 세 번째 게임 가져오면서 오늘 양 팀의 경기는 모두 3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